몇 시간 안에 변동성이 터지면서 이 가격까지 내려갈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주말에 엄청 빠지고 있죠. 자, 지금 차트 보면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으니까 이 정도면 버티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영상은 희망적인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주봉 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을 메인으로 좀 살펴보면서 지금 확신하면 가장 위험한 자리, 이 이유를 오늘 설명드릴 겁니다. 자, 특히 오늘은 2022년부터 이어지는 이 추세선을 기준으로 삼고 그리고 2025년 저점과 2025년 고점을 연결해서 피보나치 되돌림 구조를 살펴볼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지금 이더리움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버티고 있는지 어디까지 무너진다면 정말 위험해지는지 정확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이무혁입니다. 자, 주말들 잘 보내고 계시죠? 제가 매일마다 이렇게 좀 분석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래야 제가 좀 주말에 올리는 보람도 살짝씩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하시겠고요. 자, 먼저 전체적인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단기적인 관점을 잡을 때에는 1시간 봉이나 4시간 봉 또는 1봉까지 보게 되는데 큰 흐름을 봤을 때는 우리가 주봉이나 월봉을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주봉에서 깨지는 구조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 만에 반등으로 복구가 되질 않아요. 잠깐 빠진 거야 하고 넘길 수 있는 급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변동성도 커지고 뉴스도 많고 사람들의 심리가 깨질수록 주봉 구조를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이 보라색 추세선, 이건 아무 선이 아닙니다. 2022년 저점과 2023년 저점을 연결한 선이니까 정말 장기적인 추세선입니다. 이 두 구간을 잇는 이더리움의 장기 추세선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이 선의 의미는 정말 단순합니다. 뭐 긋는 것도 단순하긴 하죠. 이더리움이 아직 상승 구조 안에 있는지, 장기 상승 구조 안에 있는지, 아니면 구조 자체가 끝났는지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추세선을 깨지지 않고 버텨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장기 우상향을 말할 수가 있었죠. 물론 중간에 깨졌던 적은 있지만 다시 올라섰던, 결국에 이건 개미털기였던 그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가격이 이 선 위에서 여유 있게 있는 게 아니라 딱 걸쳐져 있다는 거예요. 자, 걸쳐 있다는 건 뭐죠? 중간에 패닉셀이 한번 나오면 한번 쭉 밀렸다가 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자리라는 거. 자, 이제 피보나치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은 이 피보나치의 기준은 2025년의 저점과 2025년의 고점이에요. 이 두 지점을 기준으로 한 되돌림 구조인데 여기서 중요한 구간은 딱 세 개죠. 뭐 위에도 중요하긴 하지만 절반과 618, 786 이게 지금 벌써 무너져 내리려는 그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주봉에서는 이게 정말 큰 의미를 가져요. 지금 이더리움은 618과 786 구간 사이에서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강한 되돌림 구간에 들어와 있기는 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 조정 후 재상승을 만들기 위한 조건이 완성됐다. 근데 여기서 주봉 상황에서 618 미만으로 딱 마감이 된다면 상승 구조가 어느 정도 종료가 됐다. 그런 시나리오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보라색 장기 추세선과 피보나치 618, 786 구간이 거의 같은 위치에 겹쳐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위험할까요? 이 구간은 장기 투자자, 그리고 스윙 투자자, 마지막으로 기관과 고래까지 전부 다 같이 보고 있는 구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을 지키면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고 깨지면 매도가 연쇄적으로 나옵니다. 이게 바로 주봉에서 급락이 연출되는 전형적인 구조라는 거죠. 자, 뭐 어떻게 보면 이런 구조들은 우리가 미리 좀 체크할 수가 있죠. 게다가 단기적인 타점들도 주봉이나 아니면 일봉 상황을 보고 아, 이게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런 것들을 미리 체크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29일 날에도 쇼 타점을 잡고 저도 지금은 좀 들고 가고 있는데 이 타점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스터디룸에서 모두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이 타점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 영상에서 제가 막 지금 구간에서 막 잡으셔라. 타점이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편집하고 뭐 영상이 업로드가 되면 여러분들이 한 2시간, 3시간 뒤에 보실 거죠. 자, 여기서 반등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내려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제 분석이 의미가 없어지죠. 근데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보다 실시간 대응이 더 중요한 시장이다 보니까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대부분 이 스터디룸에서 더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제가 쇼타점을 잡고 여러분들께 좋은 수익 그리고 좋은 결과값을 딱 내드렸기 때문에 다음번에 롱타점이 오거나 아니면 쇼타점이 오게 되면 이 스터디룸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단기적인 타점들도 많은 도움은 되시겠지만 스터디룸 입장 방법을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입장하셔서 정말 타점이 괜찮은지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더리움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추세선은 꼬리로 한번 깨졌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주봉 기준으로 종가가 이렇게 마감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이 보라색 추세선 아래에서 이렇게 주봉 마감이 연속으로 나온다? 그때부터는 조정이 절대 아니죠. 그때는 구조적으로도 장기 상승 추세가 종료가 됐고 다음 지지 라인을 찾거나 아니면 반등이 나오는 이런 개미털기 구간에서 우리가 현물을 들어간다든지 그런 생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 경우 시장에서는 보통 이렇게 반응합니다. 설마 여기까지 오겠어? 여기서 반등 나오겠지.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더 반등이 세게 나오겠지. 근데 차트는 희망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 차트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세력들이나 아니면 장기 투자자, 아까 말씀드렸던 스윙 투자자, 기관까지 이런 사람들이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흐름을 만들 때 어떤 흐름이 나올지 보고 그때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게다가 이전 차트를 딱 보시게 되면 2020년부터 이어지던 이 추세를 봐볼게요. 이 추세처럼 갈지 아니면 이때처럼 갈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자, 이때의 상승은 정말 크게 나왔죠. 거의 400달러도 안 하던 이 이더리움이 100달러에서 4,000달러, 5,000달러 그 이상까지 그냥 줄곧 우상향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내려올 때 이 382 구간 지지를 한번 받고 내려갔다가 올라타죠. 지금 구간도 거의 비슷하긴 한데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자, 절반 가격까지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타는데 여기서 이탈되는 순간부터 618 구간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다가 결국 내려갔습니다. 자, 결국 내려갔다는 건 이번에도 786 구간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장기적인 관점에선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 다음번 파동에서 이 사이클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여기 저점과 해당 고점에다가 선을 연결한 선이에요. 그 이후의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도 절반까지 결국 내려오죠. 결국 382 구간에 대한 지지가 나왔을 때에는 한번 들어 올리게 되는데 결국 지지가 애매한 순간 이 절반과 이 618 구간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리고 이 흐름을 딱 보게 되면은 결국에 고점을 못 넘으니까 어떻게 되죠?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결국에 786 구간에 대한 지지를 체크해요. 그 전의 흐름을 봤을 때에도 이 382 구간 그리고 절반 618 자 그리고 이 382 그리고 절반 그리고 618 여기까지는 한 번씩 지지가 명확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이 382 구간에 대한 지지가 저항으로 바뀌는 순간부터는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래서 지금 자리가 상당히 의미가 크겠죠. 자, 물론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 구조가 만들어진 상황이긴 하지만 이때처럼 우리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정말 마지막 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 내려가고 3월 3일에부터 5월 5일까지 2달 정도의 개미 털고 그냥 들어 올렸죠. 그래서 이전 사이클을 딱 고려했을 때에는 여기서 내려가면 한 2달에서 3달 정도의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보여주고 올라탈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역사적인 패턴이죠. 물론 786 구간까지 이탈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저점 체크하러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는 거 우리가 정말 이 흐름 종가상으로 이렇게 마감한다면 이 안에서는 우리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정말 현물은 모아가기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한 3달 정도 2달 정도 물려있을 각오로 들어가실 생각이라면 2750달러 그리고 2150달러 이 안에서 분할로 담으시면 되겠죠. 물론 더 빠진다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786 구간을 주봉 상황에서 못 버틴다면 현물 기준으로도 상승 추세가 종료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뭐 부정적인 생각만 할 게 아니라 뭐 첫 번째 시나리오는 확률상으로 60% 정도 이 정도로 보고 저는 두 번째 시나리오 40%의 확률로 보는 이 두 번째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이 보라색 추세선 그리고 피보나치 되돌림값 이 안에서 머물고 있죠. 주봉 기준으로 만약에 정말 지켜낸다면
그럼 이더리움은 최소한 급락 리스크는 제거가 되고 다시 상단 피보나치 되돌림가까지 테스트할 명분을 갖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건 당장의 강세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구간에 버텼다. 주봉 상황에서 버텼으니까 다음 상승은 이런 흐름을 보여주면서 가야 되다 보니까 상승은 정말 다음 얘기예요. 지금은 우리가 급락을 피하는 그런 장세일 뿐 그냥 버티는 장세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만 잘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두 번째 시나리오로는 음봉이 나왔죠. 이렇게 나왔으니까 지금 음봉이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나왔으니까 주봉 기준으로 월요일 종가 전에 이렇게 마감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캔들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주봉 기준으로 지금은 음봉이지만 만약에 월요일까지 이런 식으로 딱 마감하거나 아니면 양봉으로 갑자기 되돌아 나오면서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리는 이런 양봉이 나온다면 정말 마지막 저점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 가능성이 제가 40%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40%의 확률을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그리고 첫 번째 시나리오도 60%라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단지 월요일 종가를 보고 우리가 결정해도 늦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모습을 봤을 때에는 이 추세를 버텨내는지가 관건이겠죠. 관건이라는 것은 이거 무너지면 첫 번째 시나리오, 근데 버텨내면 두 번째 시나리오. 자, 그런데 이 구간은 버틸 가능성을 저는 100%그 이상이라고 봐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786 구간, 피보나치 되돌림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매물이 엄청 쌓여 있죠. 그리고 위에서 이더리움 ETF 엄청나게 상품들이 많이 팔렸습니다. 자금들이 많이 투입됐는데 예를 들어 여기서 1000억을 샀고 여기서 1000억을 샀다고 해볼게요. 가정이니까 더 많기는 해요. 근데 여기 구간에서 고객 자금들을 써가지고 아니면 본인들의 기관들의 자금을 써가지고 물려 있는데 이 구간에서 못 버틴다? 그럼 연쇄적인 작용이 계속해서 터지면서 우리는 그때 코인 시장을 보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막 전체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이 이슈도 있고 미국에서도 계속 규제가 좀 정상적으로 되돌아 나올 그런 규제를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ETF 자금 그리고 미국이 이 암호화폐에 대한 패권을 계속해서 유지를 시키려면 여기서 기관들의 연쇄 작용으로 그냥 내려간다면 이 자본들이 또다시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미국은 이걸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경제적인 상황을 봤을 때. 그래서 정말 내려간다면 여기까지 빠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가능성은 정말 적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연쇄적인 작용으로 청산만 나왔을 때에는 이렇게 갑자기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리는 음봉이 나올 수는 있더라도 이번 파동에서 해당 구간을 버틸 가능성을 저는 100%그 이상이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더 밑으로 빠진다면 근데 또다시 올라온다면 정말 바닥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구간에선 우리가 현물을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2, 3개월의 그 텀을 두고 우리가 물려있을 그 각오를 하고 들어가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정말 반등이 나오거나 상승이 나올 가닥이 잡힌다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장기적인 추세는 무너진 건 맞지만 우리가 현물 매매만 할 건 아니죠. 그래서 선물 매매를 할 때에도 제가 타점을 잘 잡아드리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숏타점을 잡아가지고 저 또한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고 구독자분들도 수익을 제법 챙기셨거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세부적인 타점이나 아니면 디테일을 잡아드릴 때에는 영상에서 모든 걸 잡아드리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스터디룸에서 모두 말씀을 드리고 있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9일 날부터 추세가 명확하게 무너질 그 확률적인 그 부분을 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결국 내려왔죠. 물론 지금은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올지 이거는 좀 봐야 되겠지만 이때부터 명확했던 건 추세가 하락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 또한 뭐 수익을 보고는 있지만 이런 관점들을 미리미리 캐치를 할 줄 알아야 지금 시장에서 뭐 반등이 나올 때 아 이거 진짜 찐 반등이구나 그런 것들을 미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상에서 모든 걸 풀어드리기에는 한계가 너무 커요. 흐름이 너무 급변하죠. 이게 또 밤에 나올 수도 있고 낮에 나올 수도 있고 그건 감히 제가 예상을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스터디룸에서 흐름을 보다가 모두 실시간으로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이 정말 매매를 잘 하시고 관점이 정말 괜찮으시다면 혼자서 하셔도 좋겠지만 그게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만든 방이니까 한 번씩 입장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좋은 수익 좀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스터디룸 대체 어떻게 입장하길래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는지 바로 입장 방법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을 보시면 링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 딱 구글 폼이 보이실 텐데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스터디룸, 제가 많은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관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익을 쌓을 수 있는 그런 타점들을 다 영상에서 풀어드리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구독자분들 한정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물론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 좋은 수익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시장에서 수익 못 챙기면 2월 달에 또 수익 못 챙기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스터디룸 딱 누르신 다음에 딱 신청하기 누르시면 되는데 뭐 여러분들이 업비트 관련 코인들 그런 코인들도 많이 좀 궁금해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현물 코인도 한 번씩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요즘에 보조지표 또한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에 맞춰서만 딱 입력하셔서 뭐 클릭하시면 되겠죠. 클릭하신 다음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밑에 있는 양식에만 맞춰서 잘 제출해 주시면 끝입니다. 뭐 중복 선택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다 원하신다면 다 체크하셔서 제출하셔도 좋고요. 자, 대신에 여기에 제 이무역 전문가 이름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다 말씀은 드리고 싶지만 이게 한계가 너무나도 커요. 그래서 제가 실시간 대응을 정말 잘 해드리고 있고 구독자분들이 괜히 만족하시는 게 아니니까 들어오셔서 정말 타점이 괜찮다면 그때부터 따라하셔도 좋고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 대한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주봉에서 2022년, 2023년 이 장기 추세는 아직 깨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추세선, 피보나치, 핵심 구간에 정확히 걸쳐 있기 때문에 이탈되면 급락 연출, 단기 반등으로 복구를 기대하면 절대 안 돼요. 최소 2, 3개월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에 버텨내고 다음 주 주봉에서 되돌림이 나온다. 그러면 조정 후 재상승 가능성은 유지가 되지만 이게 확신 구간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확신이 든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방향을 맞추는 장이 절대 아니고 당하면 안 되는 장. 개미 털 때 우리는 청산당할 위험성이 높으니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거면 잠깐 쉬시고 월요일 장에서 적극적인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더리움에 대한 희망적인 얘기보다는 리스크를 좀 피해야 될 자리 이런 것들을 말씀해 드렸는데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뭐 댓글로도 다음번 반등을 위해서 반등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